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이지현이고요. 네, 이렇게 크게 얼굴이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오늘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UX 조직화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대다수가 개발자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UX 제대로 적용하기 되게 힘드시죠? 그죠? UX 참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참 말같이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 회사의 UX 프로세스예요. 사람을 뽑아도 힘들고 어떻게 뽑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약간 현재까지는 UX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에 비해서 UX를 진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특히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넘어가는 게 다른 거구나. 네. UX를 말하기는 쉽죠.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오랜 기간 UX 조직과 프로세스, 프로젝트,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제 동료들도 많이 하고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UX를 제가 조직을 만든 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2002년 정도부터 UX 조직을 만들었는데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고 그 사이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카이스트에서 UX를 공부를 했는데 시작은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던 MP맨이라는 사업부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넥슨에 있었고 그다음에 FID라는 곳에서 다양한 기업을 위해서 UX 컨설팅을 했고요. 2009년도까지는 네이버에 UX 랩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도 잠시 가서 일을 했었고 미국은 약간 스타트업식으로 일을 했었고요. 다양한 TF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얻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할 텐데 이미 세팅된 조직, UX는 잘 안 돼 있는데 다른 개발팀은 잘 돼 있을 때, 그럼 UX를 새로 충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도 비슷해요. 그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기업이라도 큰 기업이라도 TF 혹은 스타트업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건 뒤에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팅돼 있어요,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UX가 발을 붙여야 될까? 제가 약간 숫자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1대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뭔 것 같으세요, 혹시? 예,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UX 안을 발표를 했어요. 찬성하는 분 1명, 반대하는 분 12명이었어요. 예,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떨리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UX를 하는 사람이 제일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진짜 준비되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못 시키면 거의 회사에서 나갈 각오를 하고 해야 UX가 회사에서 처음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UX를 정착시킨 단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쪽에서는 되게 많이 페이퍼나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크게 세 단계를 가장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세 단계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프로모션을 해야죠. 사내에 UX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거를 이니셜 UX 챔피언이죠. 저게 어떤 사장님이 돼도 좋고 어떤 상무님이 돼도 좋고 어떤 실장이 돼도 좋고 그런 분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매출이라든지 데이터가 바뀔 수 있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체크아웃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실제 기업의 매출을 향상시켜서 처음에 UX 조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성과가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함정이에요. 함정 프로세스
누구나 다 UX를 프로세스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여기는 대단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UX 프로세스를 책으로 다루고 있죠. 사실은 그거를 제일 처음 전파한 주 범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없어서 UX 책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저기 출판사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프로세스를 뛰어넘는 노하우랑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팀 스킬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프로모션을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NHN에 가기 전에 지금은 없어진 조직인데 UX 컨설팅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웹사이트인데 어, 기억나시는 분 전혀 없으시죠? 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프로세서 사실은 UX라는 건 되게 실무적으로 트레이닝이 많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사실은 어떤 학력이나 백그라운드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특히 UX 챔피언을 뽑을 때, 리더를 뽑을 때는 프로젝트 경력을 되게 많이 보셔야 되고 그분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 사용성 테스트라든지 실제 유저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을 뽑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길러져서 다양한 문제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편하게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UX 혁신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뉴스 있죠. 예. 뭐 편집권 때문에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건데 뉴스를 완벽히 다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분야별 주요 뉴스라든가 많이 본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 흐름이 있잖아요. 한번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 당시에 개편했던 건데 지금이랑 많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한번 뉴스를 들어가면은 유저가 순환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체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 홈페이지부터 뉴스를 보는 경로를 다 설계를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경쟁사로부터 내가 저렇게 개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부럽다 이런 코멘트를 들 정도로 되게 성공을 많이 했고 사실 그래서 수치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UX가 회사에 세팅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만약에 새롭게 UX를 시작하고 싶다면 수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꼭 고르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개선 후의 효과를 평가해서 그게 매출이든 UV든 PV든 여러 가지 수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꼭 골라서 하셔서 개편했을 때 그 성과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서에 나오지 않은 제가 바꾼 건데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 이후에 지속적으로 UX에 관한 운영 권한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개편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검수를 꼭 해서 퀄리티, 품질을 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뭐 한번 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라는 게 늘 바뀌는데 승인 권한이 있었을 때가 그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써보면서 좀 이상하진 않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늘 체크를 하고 검수를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UX 하는 사람이 꼭 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죠. 예, 그 제가 그렸던 프로세스 다이그램인데 이거는 이상적인 프로세스예요. 되게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UX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앞단부터 참여하는 거죠. 프로젝트의 전략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게 되게 모자라요. 되게 폭포수처럼 중간에 어떤 상위 기획 끝난 다음에 늘 들어가죠. 그래서 조율을 하죠. 실제 UX는 최앞단부터 들어가서 우리 목표라든가 우리 핵심 니즈라든가 핵심 시나리오를
같이 디스커션하고 같이 정의를 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초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UX죠. 단순한 UI 디자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세스를 유지를 하는데 회사에서 함정이 있어요. 아, 그 프로세스 좋네. 이거를 우리 전사적으로 확대를 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는 UX에 여러분이 이제 UX 배우는 UX 프로세스는 소수 핵심적인 프로젝트에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관찰을 쭉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어떤 UX 인력이나 풀을 보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깊이도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UX 업계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잘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미스가 생기고 실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계가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저 리서치하고 퍼실리티인데 제가 그 유저 리서치룸은 한 10번 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많이 만들었고 최고 비쌌던 시설은 저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한 9천만 원 정도 들었던 적도 있어요. 예, 미국에 만들 때. 근데 게임 플레이 테스트라고 해서 한 8명이 동시에 게임할 수 있는 테스트룸 만들 때 썼었고요. 간단한 것도 되게 요즘은 지금 대학원 친구들하고 하는 거는 모래라는 간단한 툴을 써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원웨이룸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우리가 할 때마다 원웨이룸부터 시공하잖아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행동들이 스크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컨텍스트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모래라는 툴하고 룩시라고 혹시 아세요? 귀에 거는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오랜 기간 스마트폰 리서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옛날에 카메라니까 꺾어서 만들고 옛날에 그죠 이마에다가 달고 이래서 관찰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구글 글라스도 그런 거지만 그 룩시라고 되게 간단하게 100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룩시라는 어떻게 보면 이어 캠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관찰을 잘할 수 있고 카메라의 신호를 다른 스마트폰에서 그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툴을 쓰시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셋업이 됐을 때 회사가 잘 돌아가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구글이나 야후나 미국의 많은 회사들도 처음에 UX가 사내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혹시 그 비밀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원래 잘하나 보다. 원래 이해력 높은가? 비결이 되게 단순해요. 관찰실에 많이 왔어요. 개발팀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내 생각하고 사용자가 쓰는 게 엄청난 갭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관찰자들이 관찰실에 오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사용자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트가 다 그거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심플하죠. 하지만 그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큰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그 규모가 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지식인 같은 경우라든지 네이버의 서비스 덩치가 커가지고 되게 퍼소널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서 좀 헤비하게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매년 퍼소널을 업데이트하면서 활용을 한 경험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제가 좀 많이 지우긴 지웠는데 예를 들어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제대로 적용하는 게 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UI 어떤 요소의 패턴이나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로그인 가이드가 이게 초창기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저도 보면서 참 옛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로그인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게 UI 개발팀하고 되게 친했어요. 사실은 그 UX 하는 친구들이랑 UI 개발팀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이버가.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떤 코딩 가이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리치 인터랙션 패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었어요. UI 개발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웹 2.0이나 모바일의 어떤 리치 인터랙션을 구현하려면 어떤 패턴을 써야 되는지를 같이 어떤 소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즉각 활용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참고한 게 그 오라클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었던 게 되게 개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은 5가지 레벨로 어떤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연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참고를 하시면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UX라는 게 혁신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UX하는 인력들을 앞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겠죠. 그게 출시되던 되지 않던 베타로 돌리던. 그래서 이런 네이버 랩이라는 것도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뭐 검색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시멘틱 검색의 어떤 UI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어떻게 UI가 되어야 될지 그런 쪽에 실험적인 UX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R인데 사람을 뽑는 거 힘들잖아요. 일단은 경력 사원은 둘째치고 신입 사원을 뽑을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워크숍형의 면접을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요행으로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데 그 네이버 UX DP는 9박 10일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친구들은 무박 10일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잠을 안 자니까. 근데 요즘 SK 플래넷도 관찰 면접을 보더라고요. UX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발가벗겨진 거예요. 면접 연습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고 있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나,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나, 결과물을 할 때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발 조직에서도 그 사람을 뽑으실 때는 간단한 과제를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 뭐 LBS 기반의 모바일 지도 서비스 뭐 하나를 예시를 들어두고 이거에 문제점을 얘기를 해봐라. 뭐 3시간 정도 주고 개선안을 도출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나 어떤 프로블럼 솔빙의 프로세스들이 다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짧은 시간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되게 기업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UI 디자인이나 브랜딩하고 같이 사람을 뽑는 그런 절차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들을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 가지 TF를 참여하면서 신생 서비스 기업이나 TF 조직에서 UX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것도 숫자로 제가 시작을 할게요. 7대 100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게 써놓고 이거 맞추라고 하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 제가 몇 개 어떤 신생 어떤 벤처라든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개발자들의 경력을 모아보니까 100년이 넘는 거예요. UX 경력은 7년인 거예요. 한두 명 뽑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그 UX 내공이나 이런 게 되게 모자란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UX 인력이 나이를 따져보니까 35세를 따지고 35세 이상이 많을까요? 35세 미만이 많을까요?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보셨어요? 35세 이상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런가요? UX는 철저하게 내공이 많은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프로세스나 툴이 아니에요. 네. 사람 10명을 애매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시니어를 뽑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사람이 그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중소기업들을 물어보면 경력이 많은 부담스러워하세요. 내 말 안 들을까 봐. 저 UX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정도 경력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한 3년 5년 이렇게 일 시킬 수 있는 정도 해주세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7대 100의 그 그걸 감당을 합니까? 이게 사실 출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쉐론 TF에서는 시니어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리크루팅 어떤 다큐멘터리를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쉐어드 언더스탠딩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서로 공통된 어떤 방향성,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리딩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허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몇몇 회사의 걸 찾아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뽑으실 때 strong communication and people skill을 가진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appreciation and empathy for the entire software design process.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는 UX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이고 개발 끝까지 같이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UX 전문가, 좋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UX를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율을 잘하고 중간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지 그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은 되게 유명하지만 린 UX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린 UX의 통화라는 게 가장 핵심은 쉐어드 언더스탠딩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MVP라고 많이 하죠.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가장 빨리 어떤 가용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베타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하잖아요. 여기도 어떤 피드백을 통해 리서치를 하는데 이게 쉐어드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이 순환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없죠.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 UX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UX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고요. 린 UX의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그 앞에 그 화성 금성 그 발표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프로타이핑 말씀드렸다면 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프로타이핑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UX를 하지만 그 해외 컨퍼런스를 1년에 두세 번씩 많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는 게 손으로 하는 스케치예요. UX 스케치. 진짜 안 해요. 파워포인트를 너무 좋아해. 예, 절대로 좋은 UX 할 수 없어요. 예, 틀에 박힌 어떤 정형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자료는 올릴 거고요. 이따가 링크를 하나 모아놓은 페이지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템플릿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스매싱 매거진이라는 곳에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해상도별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게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뭘로 스케치를 해야 되냐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 이런 샤피라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인펜, 보드 마커 그리고 그레이로 되는 약간 음영을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툴을 써서 간단히 스케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은 스텐실 툴킷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리고 싶지 않으세요? 개발자 여러분들?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싶을까? 이 자를 사면 그리고 싶은. 예.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좀 보급을 할까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해외로 주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애플의 UX의 힘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애플은 프로토타입을 10개에서 3개로 1개로 줄이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정교하게 프로덕트 만드는 거죠. 스케치를 하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 때도. 파워포인트를 하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3개도 하기 힘들걸요? 많아야 2개밖에 못하는 거죠. UX는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스타트업도 트라이얼 앤 에러인데 실제 베타를 MVP를 올려가지고 베타를 테스트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피드백 댓글 올리는 걸 보고 개선한다? 아주 후진적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제대로 하려면 10 to 3 to 1이 아니더라도 스케치를 5가지 이상의 유형을 만들고 좀 이따 말좀 이게 좀 더 크게 나온 사진이고요. 벽에 이렇게 쉐어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케치 아이디어들. 그래서 보통은 뭐 투표를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많은 회사들을 봤는데 개발자분도 훌륭하신 분 되게 많은데 어떤 하나의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UX 컨셉대로 그냥 쭉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 앞에 이런 절차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올 초에 SK 플래닛하고 산학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산학 중에 좀 재밌게 한 프로젝트인데 미주향으로 새로운 어떤 컨셉을 UX 컨셉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이게 뒤에 보면 벽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것들이 되게 딤 처리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 50개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스케치하는 시간은 오래 안 걸렸어요. 한 일주일. 물론 앞단에 작업은 되게 많이 했지만 컨셉을 뽑기 위해서. 그만큼 어떤 스케치 힘이 파워풀하다는 거죠. 새로운 컨셉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케치하는 툴을 제가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굳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프로세스에 관한 거, 그죠? 그다음에 스텐실 아까 자아에 관한 거, 스케칭 툴도 되게 많아요. 이걸 통해서 보면 UX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닷컴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UX에 관한 질문 궁금하시면 여기에 많이 올리시면 답이 나오고요. 요즘 많이 썼던 이제 핀터레스트에도 UX 디자인 스케칭 툴이 나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좀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UXBoost.com에도 스케칭 툴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인스파이어 UX에는 50가지 정도의 리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참고하셔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UX랑 제가 보기에 가장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게 스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개발을 한다고 부담을 가지고 일단 뭘 만들고 나서 평가를 할 때는 내가 이 코드를 고쳐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파워포인트를 보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이것도 UX 아나운서한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그렸기 때문에 며칠 써가지고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UX랑 개발이 만나는 거는 종이로 된 스케치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도 제가 봤던 많은 개발자분들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아이디어를 내길 주저해서요. 왜냐?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내가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일주일 더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이런 툴을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퍼소나를 많이 썼는데 간단하게 퍼소나를 만드는 프로토 퍼소나 툴이에요. 그래서 유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스타트업을 보면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떤 유저가 어떤 시나리오로 쓸지를 예상을 하는데 보통 그게 틀려요. 이런 유저가 이렇게 쓰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내놔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예. 타겟팅을 잘 못한 경우죠. 정확한 시나리오를 모르는 경우죠.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벽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니즈라든가 페인 포인트 요즘 이 말을 많이 쓰죠.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점이나 페인 포인트나 니즈 그리고 포텐셜 솔루션을
간단하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퍼소나를 스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그 회사에서 이런 걸 시도를 해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알고 있구나. 이거 너만 생각하고 있구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퍼소나는 잘못 제가 많은 회사에서 말씀드리면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데 만들고 얘기를 안 해요. 만드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하는지 너는 이런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거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있거나 서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어떤 TF 룸을 만들면 이렇게 벽을 꾸며서 UX를 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 벽을 선점하셔서 유저의 데이터라든지 퍼스널라든지 이거를 많이 붙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그 전통적으로 유저빌리티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저빌리티 테스트의 역사를 보면은 확 올라갔다가 확 꺼져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되게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변형해서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반나절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헤비하게 하시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게릴라 UT라고 많이 합니다. 게릴라식으로. 여러분이 만든 프로덕트를 3명 정도 뭐얘 오후에 하루 반나절만 정도 해서 불러가지고 태스크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쓰게 하고 테스트를 하고 발견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카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스타벅스 에서 해서 카페 테스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구글에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공교롭게도 한국인 중에 구글에서 UX 하는 사람이 제 네이버 밑에 있던 친구들 다 가서 하고 있는데 구글의 식당이 크잖아요.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이 크게 만들었는데 그 식당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사람한테 디저트 먹을 때쯤 해서 가져가서 간단히 써보게 하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그리고 발견점을 얻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요. 제가 구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포커스를 명확히 해서 명확히 알고자 하는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걸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유저의 피드백을 덧글로 받아서 개선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게릴라 UT나 카페 UT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꼭 많이 쓰셨으면 앞에 스케칭도 그렇지만 이런 UT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그 여러분한테 이것도 제가 그 가져가시면 좋을 자료가 있어서 그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프로젝트 항상 그래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비용도 부족하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UCD라고 많이 하죠. User Centered Design. 프로세스는 매우 훌륭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프로세스는 소수의 핵심적인 프로젝트에 이노베이셔널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가볍게 퀵 앤 덜티하게 UX를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공교롭게 최근에 구글 벤처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랩 워크숍에서 유저 리서치 퀵 앤 덜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어떤 그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많은 우수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포커스가 틀려서 타겟팅이 좀 틀려서 시나리오 예측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 가벼운 어떤 UT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잡아줄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위해서 몇 시간 만에 어떤 리서치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개발자분들이 한 70% 정도 되신다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은 좋은 변화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써봐서 궁금한 점이나 잘 됐더라 안 됐더라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저도 같이 뭐 도와드릴 생각도 있고 저희 대학원생도 이런 쪽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 겸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X는 결국 퍼실리테이팅 체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UX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산출물이 중요하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최근의 개발 환경이나 모바일 어떤 인터넷 시대에서는 팀 베이스로 일해야 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 가볍게 서로 모여서 공유할 수 있고 쉐어할 수 있는 쉐어링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툴, 그런 프로세스,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작업을 하시면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